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윤입니다. 자, 시장, 지난주, 이번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주 FOMC만 지나가면, 그냥 그럭저럭 무난할 것 같다. 연말 연초까지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견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FOMC의 상황에 대한,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단기적인 시황 혹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뭘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 업종들도 지금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구간인데 오히려 오늘 기점으로 약간 종목 장세는 좀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의견인데 오늘 밤에 바이든이 담화를 하는데 아마 백신 접종을 좀 더 독려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의 통치력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결속하는 미국인들 좀 더 결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아마 연설일 것 같고 그게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이 다시 락다운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오전이 우리 시장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코스로 보면은 오늘 오전이 오히려 저점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괜찮은 것은 아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쩌면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미국 금리 FOMC 상황이나 미국 채금리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거는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됩니다. 지난 FOMC, 저는 사실 12월 FOMC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요. 무게감을 되게 크게 봤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뷰도 거의 다 보여준 것 같고, 22년 3회 인상 예상입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2023년 3회 예상입니다. 요건 이제 2회가 좀 많았고 그러니까 4회가 2회랑 동일한 점도표가 찍혔고 3회가 좀 작았는데 평균으로 이제 23년도도 3회 인상. 그러면은 0.75 그죠? 0.75 그리고 2023년도 0.75. 그럼 지금 0에서 현재 22년 올해 지금 인상 안 했으니까 2021년이 0에서 0.25 아닙니까?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그럼 2023년도 목표금리가 얼마 됩니까? 1.5에서 1.75 되죠. 요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요게 지금 이번 2021년도 12월 FOMC에서 보여준 점도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점도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연준 이사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정책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2년 후 요만큼의 목표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CPI 얼마 나왔어요? 미국 CPI가 6.8 나왔어요. 6.8. 이거 코어로 본다 하더라도 5%대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물가가 이만큼인데 물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 코어 CPI라는 것도 예전에 미국이 눈에 보이는 인플레이션 낮추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식료품과 유가를 제외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인 물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인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죠. 물가 상승률 6.8%인데 2년 이후 기준금리가 1.5%라고 하더라도 지금 5%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갑자기 경제 원론적인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되게 금융시장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광범위한 내용인데, 오늘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연초 봐야 되고 내년 전략까지 가야 되는 구간이라서 이걸 오늘 크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금리는 여러분, 금리 뭡니까? 이게 이자 아니고 이자. 이자는 돈값입니다. 그죠? 이게 돈값입니다.
은행에 돈값은 어디서 줍니까? 은행, 중앙은행이 있고 일반 시중은행이 있고 은행에 내 돈을 맡겼을 때 연간 단위로 뭐 금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니까 연간으로 얼마나 내 돈이 불어나느냐 이게 바로 물가 상승률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CPI가 예를 들어서 은행 기준금리가 2%다. 그럼 물가 상승률 1년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1억을 1년 전에 1억 원 맡겨놨다가 1년 뒤에 내 구매력은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 여러분들 1억을 맡겨놨는데 그동안 물가가 10배 올랐어요. 그 1년 동안 그 10년 동안 내 1억을 이자 하나도 못 받고 갖고 있다가 금고에 넣어놨다 꺼내면 1억의 돈 값어치는 10분의 1 토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돈값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가와 이자가 항상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FOMC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보셨다시피 뭐 이제 뭐 파월이 매파가 됐다 어쩌다 매파 안 됐어요. 자, 내년도 사실 예상보다 빠르죠. 내년 3회 금리 인상 이렇게 따지면은 되게 뭔가 매파적인 것 같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후내년 같은 경우도 뭐 3회 인상 이것도 되게 매파적인 것 같죠.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잘하면 이거 연말 랠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그 생각을 지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 미국 10년물 금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올해 연초에 여기가 시장이 출렁거렸죠. 왜? 그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1.1대 1.75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아까 1.5에서 1.75라고 이야기했죠. 되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숫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미 국채금 10년물 금리를 보통 이제 시중금리로 대부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1.4%예요. 자, FOMC에서 지난주에 내년에 3회 올리고 내후년에 3회 올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후년 즉 2023년도 연말 목표 금리가 1.75잖아요. 1.5에서 1.75. 지금 0에서 0.25니까. 그게 여기예요. 그게 여기가 1.75고 여기가 1.7이에요. 알겠죠? 거기를 지금 안 넘어갔어요. 이거 안 넘어갔어요. 근데 CPI는 6.8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더라도 지금 시중금리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5% 손해란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약간 금융 시스템적인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돈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금고에 10억 묻어놓고 있다가 1억 묻어놓고 있다가 지금 10년 후에 1억 꺼내면 1억은 내 1억은 그대로 유지 보존된 거지만 그걸 물가 상승률로 구매력을 따졌을 때는 그 1억의 가치가 보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5%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 긴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말 랠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지금 약간 이 시장 돌아가는 거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이런 구조를 대단히 주의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 아마 아무 데서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론적 구조와 실질 구조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혹은 채권 매니저들은 뭐 금리에 대한 숫자만 얘기할 거고 주식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혹은 막 매파적이라고 얘기할 제가 볼 때는 매파적이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은행에 우리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시중의 M2 본원 통화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본원 통화의 관리는 은행권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된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느냐, 시중에서 구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냥 현금으로 종이 돈 현금이 아니라 뭐 카드든 뭐든 상관없어요. 실질적인 구매력이 유지가 되느냐, 은행권으로 킵이 돼서 본원 통화가 줄어드느냐, 이게 바로 유동성에 대한 관점인데, 우리 주식 투자 시장의 유동성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니, 실질금리 마이너스 5%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돈이 계속해서 시중에 축소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려 있는 상황이면 인플레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립 서비스 형태로 말로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조치는요, 여러분. 지금 뭐 3회 인상 점도표 찍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1.4%예요. 이게 넘어가야지 주식시장이 빠질 거예요. 이게 넘어가야지. 근데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1.4를 깨지면 좀 안 돼. 이거 이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디플레이션 우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디플레이션 우려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나죠. CPI 이렇게 나왔는데 디플레 우려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되니까 그럼 또 시장이 팍 꺾일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1월 FOMC 중요해요. 1월 FOMC가 중요합니다. 1월 FOMC는 1월 또 FOMC야? 맞아요. 지금 FOMC 되게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제. 1월 25, 26일이거든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오늘 떨어지고 어제 뭐 미국이 바이든 부양책이 뭐 무산될 상관없어. 저거 어차피 연내 처리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왜? 공약이고. 그죠? 그러니까 올 연내 처리 무산돼도 내년에 또 하기 때문에 그 별 내용이 아니라고요. 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뭐 오미크론 뭐 파우치 미국에서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올해 연말에 오미크론 때문에 힘든 연말이 될 거다. 상관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통화량, 미국의 유동성의 긴축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은 밑으로 아마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12월 FOMC가 지나갔잖아요. 끝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답을 다 보여줬고, 그 내용을 보고 미국 채의 금리, 즉 채권 시장에서 1.4%대에서 금리를 붙잡고 있다. 1.4, 1.5에서 붙잡고 있다. 이건 시장 안 빠져요.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막 넘어가고 이건 아닐지언데, 왜냐면 1월 FOMC에서 한 가지 얘기한 건 있거든요.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국채랑 MBS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매각하면 국채 금리 무조건 올라갑니다. 가장 적극적인 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값을 올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돈의 가치는 여러분 저축의 가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자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 자산 소득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자를 안 주면 여러분, 이자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을 해서 그 구매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낮으면 뭐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저축해봐야 내년에 올해 가지고 있는 돈보다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은행권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써버리거나 혹은 저금리로 인한 마진이 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혹은 코인, 그리고 미국 지금 부동산 되게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이거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지금 에쿼티론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처럼 별 얘기 다 하네. 미국에서 지금 파월이 직접적으로 에쿼티론을 언급했거든요. 에쿼티론이 뭐냐면 미국 부동산 에쿼티론이 뭐냐면 미국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모기지 주택 대출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택 대출을 받을 때 DTI 기준으로 받죠. 예를 들어 70%를 받았다. 그럼 70%를 주택 대출로 모기지 주택 대출로 받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집값에서 이제 순 가치가 30%지 않습니까? 30% 남잖아요. 이거를 에쿼티론으로 또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 이걸로 이 돈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에쿼티론 받아가지고 이걸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구직자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고용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가 자산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산이 버블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지 받고 나서 이 순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이 에쿼티론이 엄청 커져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꺼져 버리면 이것도 마진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말 문제되면 이것도 에쿼티론 문제 될 거예요. 예전에 서브프라임 론처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여러분들 겁먹으라는 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 분명히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있으면 이게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있으면 별 문제 없는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은행으로 돈이 이동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은행으로 돈 이동 안 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코인으로 또 가는 거예요. 물론 좀 뭐 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니에요. 그냥 구조가 이렇다고요. 부동산도 미국 얘기입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 이 수준이면 실질금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금리 마이너스 5%인데 은행 돈 누가 넣습니까? 은행 돈 넣으면 바보지. 은행 돈 넣으면 가난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계속 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MC가 명목상으로는 매파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파적 FOMC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미증시가 이러고 있잖아요. 옆으로 싹 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지금 사실상 아직 하나도 안 깨졌어요. 여기 나스닥인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고 차트인지만 확인을 좀 하고. 로고가 아니네. 자, 지금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요런 라인들이 지금 안 깨졌습니다. 하나도.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지만 큰 추세 라인이 지금 훼손이 없어요. 다우 S&P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그냥 기술적 조정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는. 유동성이 여기서 크게 훼손 이탈이 되는 구간 내지는 수준이 아니면 물론 저는 지금 버블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버블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년도의 전반적인 경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계속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그럼 내년에 다시 유동성 충격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75가 2년 뒤 목표 금리라고 했는데 1.75 이상으로 가야지 이게 실질 금리를 정말로 낮추려는 의지구나를 시장이 이제 채권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 채권 시장이 1.75 이상의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가 1.75 이상 올라가면 그때 정말 긴축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기술 주고 이런 것들 특히나 뚝 떨어질 거고 이머징 충격 한번 받을 거예요. 저는 그게 내년까지도 절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다음 FOMC 또 중요한 거예요. 다음 FOMC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금리 인상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해버리면 지난번에 같이 했거든요. 지난번에 여러분 네, 시간이 좀 그러네. 자, 지난번에 여러분 2017년도 금리 올리는 구간, 16년도 금리 올리는 구간에서 그때 미국 주식시장 올랐거든요. 그거 금리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법인세 내려주고 뭐 해외 자산 갖고 오면 해외 자산 소득세 낮춰주고 해가지고 뭐 애플이고 이런 해외 자산들이 미국으로 막 다 들어왔어요. 그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지 실제로 실질 금리를 올리는 금리 정책을 쓰면 주식시장 내려옵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이 반드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 효과가 약화되면은 분명히 주식시장 조정받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논할 수 있는 정도의 구간은 아니고 뭐 지금 실적이 좋고 뭐 경기가 좋아서 밸류에이션 부담 없다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돈을 찍어서 풀어줬는데 그 돈으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즉 나가서 돈을 못 쓰니까 집에서 다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존도 실적이 엄청났죠. 구글 다들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구독했으니까 알파벳도 실적이 엄청났죠. 그죠? 돈을 몇백만 원씩 주니까 애플 아이폰을 바꾸니까 애플 실적도 엄청나죠. 이렇게 서비스업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근데 나라에서 돈을 풀어주니까 그걸로 다 그냥 내구재를 구매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이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고용시장도 좋지 않은데 뭐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해서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동성 축소되면은 내년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 유동성 조정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단기 전략은 그럼 그거 생각하고 주식을 계속 현금 들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나 답답한 전략이고 제가 예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저기 2018년도만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저런 게 내년에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2018년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폭락세. 이게 S&P 기준으로 저때 15% 급락했죠. 여기가 뭐냐면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했어요. 금리 인상하고 자산 매각도 했는데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그 파월 멱살 잡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장세가 이제 뒤늦게 쫙 떨어졌고 이 구간이 이제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저때 왜 떨어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떨어진 이유는 응축돼 있던 그 유동성 긴축이 나중에 버티고 버블로 버티다가 확 무너진 거예요. 이 구간도. 지금도 사실 이거 여전히 버티겠는데 지금 미국의 이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는 뭐 매파적인 파월이고 뭐고 장세는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3,100 정도 연말 한 1월 중순 1월 18일부터 또 LG 에너지솔루션 IPO 그런 국내 수급은 문제가 될 건데 근데 미국 유동성으로 봐서는 다음 FOMC가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25일 26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유동성 긴축 없겠는데 오히려 유동성 틈이 생긴다. 그러면 시장 반등 연말 연초 랠리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그러니까 단기 전략은 오히려 여러분 보수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막 이런 얘기 해놓고 단기 전략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국이 그런 그 채권금리 1.8 이상 올라갈 때까지 현금 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까지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냥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2,800 저점 찍고 이렇게 보세요. 위쪽으로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이런저런 장황한 얘기를 해가지고 뭐 다른 종목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시황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만한 거는 LG 이노텍이에요. LG 이노텍 정도가 지금 시장보다 압도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LG 이노텍이 링크되는 게 뭐예요? 애플카 그죠? 애플카니까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게 이제 주도 라인에 단기적으로 위치해요. 그 정도 시장 흐름 알고 보시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반등할 것 같아요. 대부분 반등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보유 포지션을 연말 연초에 가자. 그냥 보유 포지션으로 가자. 현금화 포지션 아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틸리티랑 금융주의 움직임이 되게 괜찮은데 이거는 연말 효과니까 너무 뭐 배당을 노리는 연말 수요 정도일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또 시세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종목들이 올 하반기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수소 쪽부터 약간씩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친환경 섹터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지쳤지만 들고 버티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어제 그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무산 우려로 친환경 주식들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쪽도 보시고 IT주는 뭐 마이크론의 어제 가이던스가 잘 나와서 마이크론이 시간으로 6.8%가 급등을 했는데
이 계속될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IT주는 그냥 개별적으로 봅시다. 전반 반도체 전반이 계속 좋다고 보기에는 반도체가 계속 좋으려면 시장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아마 시장 때문에 반도체는 좀 장애가 되지 않나 싶으니까 뭐 LX 세미콘이나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것들 주도 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종목들이 더 나오는지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을 앞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NFT나 이런 것들은 좀 반등 시에 약간 현금화 형태로 오히려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좀 뭐 이번 주 다음 주 한 2, 3주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말 장사해 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도 좀 이야기해야 될 구조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